개발자 인생으로 봤을 때 나름 열심히 살아왔는데 인정해주지 않는 사람들과 취업 때 제 노력이 부정당한 순간을 느낄 때가 종종 있습니다. 청단계 개발자가 아닌 이상 이 길을 접어야 할까 생각이 듭니다. 이거는 저도 느껴요. 되게 잘 생각해야 돼요. 이게 뭐냐면요, 제가 이번 주에 거짓말을 했어요. 거짓말을 왜 했냐면, 제가 이제 파주에 회사가 하나가 있고, 그다음에 요즘에 CTO로 홍대에 출퇴근을 계속 한단 말이에요. 제가 파주에 있는 회사에 그 밑에 강아지 용품을 파는 회사가 있어요. 근데 거기 홈페이지가 있는데 너무 느리다라는 거예요. 왜 이렇게 느린지 좀 알고 싶다. 근데 위에 뭐 소프트웨어 하신다면서요? 좀 한번 봐주시면 안 돼요? 그러더라고요. 근데 그때 마침 제가 좀 한가했어요. 그래서 홈페이지 주소 좀 알려주세요. 그래가지고 한번 봤어요. 봤는데 메인 슬라이드 이미지가 넘어가는데, 보통 그거는 슬라이드 이미지가 한 4개면은 그걸 프로그래머블 하게 슬라이딩을 쳐요. 근데 이거를 만든 사람이 제가 보기엔 프로그래머가 아니에요. 그래서 이 슬라이딩 하는 거를 안 넣고 GIF로 엄청 큰 사진을 중간중간 단계, 넘어가는 단계를 다 컷 찍어서 만들어 놓은 거예요. 프레임처럼. 그러다 보니까 용량이 너무 큰 거예요. 고화질이니까. 가서 이제 보니까 이게 원인이네요. 이거는 보통 사진 한 4장만 올려놓고 프로그래머블하게 넘겨가는 형태로 만들어야 되는데, 요거는 비디오처럼 중간중간 단계가 다 있어서 이거 600메가라서 이건 느릴 수밖에 없네요 하고 얘기하고 왔어요. 그래서 요거는 얘기하면 아마 바꿔주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했는데, 그래서 그분이 어떻게 해놨냐면 좀 용량이 작은 GIF로 바꿔놨더라고요. 그러니까 프로그래머가 아닌 거예요. 그래서 그 얘기를 하고 난 다음에 그게 되게 인상적이었나 봐요. 제가 보기에는 뭐 별것도 아닌 건데 그분은 도움을 받았다고 생각을 했나 봐요. 그래서 자기 친구 중에 개발자가 필요하다는 사람을 이제 소개를 시켜준 거죠. 친구는 아니고 지인이에요. 그래서 만났는데 이제 그분이 서울대학교 치과 쪽에 뭐 연관된 뭐 이런 프로젝트가 있는데 한번 좀 도와주면 어떻겠냐. 그러니까 UI UX를 원하더라고요. 그 프로젝트를 보면 제 친구가 하는 친구가 있어서 친구한테 맡기자. 그래서 한번 만나보자 하고 이제 만나봤어요. 만나봤는데 만날 때마다 뭔가 좀 얘기가 바뀌더라고요. 그래서 이제 안 하려나 보다 뭐 이렇게 생각을 했죠. 근데 계속 연락이 와서 한번 보자. 그래서 갔어요. 근데 프로젝트를 막 설명하더라고요. 막 요 쇼핑몰 뭐 이런 거. 그래서 이제 시간을 5개월 정도 예상하길래 이거는 바닥부터 하기는 좀 힘들다. 그래서 있는 플랫폼을 가져와서 좀 고치는 형태로 하면은 괜찮을 것 같은데요 하고, 그거를 이제 친구한테 맡기려고 하고 이제 얘기만 하고 저는 자리에 있었죠. 그리고 이제 나왔는데 그러면 다음에 자기 쪽 기술자하고 얘기를 하자. 그래서 이제 미팅을 잡아가지고 진짜 바빴거든요. 제가 진짜 가기가 좀 힘든데 갔어요. 근데 얘기를 하는데 결국에 뭐냐면, 있는 플랫폼 뭐 PHP로 된 이런 것들을 쓰면 안 되고 스벨트하고 Vue.js, 자기네들이 원하는 프레임워크 있는 거죠. 그걸로 다 만들어야 나중에 다 활용할 수 있고 막 그러더라고요. 그래서 제가 예상한 일이 아니었어요. 그렇게 되면은 기존에 있는 거 못 쓰고 다 바닥부터 해야 되잖아요. 쇼핑몰 하나 만드는데 바닥부터 코딩하면 한 반년 해야 되거든요. 왜냐면 진짜 쇼핑몰 만드는 게 보통 일이 아니에요. 6개월도 될까 말까요. 뭐 사람을 얼마나 붙일지 모르겠지만 그럼 몇 억 줘가지고 사람 한 10명 붙여서 하면은 가능할지 모르겠는데, 제가 보기엔 그 정도 돈은 안 될 것 같고 당연히. 근데 거기에 블록체인도 붙여야 되고 뭐 보안도 신경을 써야 되고 막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. 그러면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. 프론트 쪽은 어떻게 하냐고. 저는 UI UX 얘기하려고 뭐 피그마 쓰거나 이렇게 해서 이 친구가 하니까 이렇게 할 거라고 했는데, 그때 그 소장님이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. 그때 제가 못 알아들었어요. 무슨 말인지. 첫 번째, 유학파신 것 같아요. 저는 Vue.js라고 그냥 맨날 불렀거든요. 근데 Vue.js 스펠트 뭐 이런 식으로 막 발음을 흐르면서 얘기를 하니까 뭐지? 내가 모르는 프레임워크인가? 그런 거예요. 그래서 뭐라고 하신 건지 한번 들어보려고 했는데, 거기서 그냥 제가 뭐라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, 근데 한 2번, 3번 듣다 보니까 Vue.js를 얘기하는 거구나. 그러면서 원하는 게 바닥부터 다 하는 거구나. 이제 그때 안 거죠. 근데 스벨트는 떠날 때까지 몰랐어요. 뭔 말인지. 그리고 스벨트를 제가 사실 안 써봤어요. 뭐 개념만 알지. Vue.js도 책 사서 보기만 했지 사실 잘 몰랐거든요. 그러면은 거기서 그냥 얘기하면 되잖아요. 잘 모른다고. 할 수는 있죠. 솔직히 그걸 왜 못하겠어요. 웹이라는 게 거기서 거기고. 그런데 거기서 제가 별로 제가 이거를 한 번도 안 써봤다라는 걸 얘기하고 싶지는 않았던 거죠. 그러니까 그냥 뭐 해봤어요 라고 얘기를 했는데,
아마 그분도 기술자니까 이 사람 이거 뭔지 모르는구나 라는 거를 알았을 거예요. 근데 저도 그때는 정말로 제가 뒤에 얘기한 스벨트가 뭔지 모르는 줄 알았어요. 와서 그게 뭔 말이었지? 하고 이제 제가 웹 프레임워크를 한번 쭉 읽어보니까 스벨트 얘기한 거였구나. 그때 이제 알겠더라고요. 그걸 왜 거기서 모르면 모른다 그러고 그냥 바보처럼 있을걸. 바보가 되는 게 차라리 낫지. 왜 모르는 걸 아는 척 했을까?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든 거죠. 내가 요즘에 또 CTO가 되고 유튜브도 하고 사람들 앞에서 아는 척하는 입장이 되면서 뭔가 쪽팔려 보이지 않으려고 뭔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이려고 내가 괜히 뭔가 가면을 썼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한 며칠을 좀 괴롭더라고요. 왜냐면 그 사람은 제가 모른다라는 걸 알았을 테니까. 그리고 뭐 그게 대단한 것도 아니고 사실. 그래서 좀 이런 부끄러운 순간이 있었죠. 하여튼 이 얘기를 왜 했냐, 그 동기를 봤을 때 요거죠. 저도 제 나름대로의 어떤 경력을 10년을 쌓고 막 이런지만 제가 모르는 영역이 있어요. 그러니까 모든 걸 다 알 수 없다라는 거예요.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. 그래서 어떤 면접을 봤을 때 내 이력서를 봤을 때 그 이력을 무시하는 행동을 했다라고 하면은 무시하는 행동을 한 사람이 잘못된 거예요. 저도 그런 무시 받아봤어요. 어디냐면은 동물 관련된 GPS를 만드는 회사였고, 갔는데 제가 그때 원하는 연봉이 5천이라고 그랬거든요. 근데 제가 그냥 어떻게든 뭐 자신있게 대답하려고 했는데 너무 시간이 오래돼서 잘 생각나지 않는 부분도 꽤 있었어요. 근데 그냥 이거 제가 한 거 맞고 뭐 이렇게 설명했는데, 아직도 기억이 나는 게 RS485가 몇 가닥이네요, 선이. 그래서 제 기억에 분명히 제가 작업할 때 2가닥으로 작업을 했거든요. 그래서 2가닥이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. 그러더니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2가닥이 아니라 4가닥이에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. 아닌데요, 저는 분명히 2가닥을 썼는데요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. 근데 이제 4가닥이라고 하면서 막 이제 빠득빠득 얘기를 하니까 그런가 보다 뭐 하고 나왔죠. 그러면서 저에 대한 평가를 어떻게 내렸냐면은 연봉 5천에 힘들고 한 4천 정도에 같이 일을 하자, 그 정도가 아니면 우리도 같이 일할 수 없다라고 해서 뭐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말았죠. 근데 말았는데 참 제가 기분 나쁜 면접 중에 하나로 지금도 기억하고 있어요. 그리고 그때 당시에 저도 저 자신에 대한 그렇게 자신감도 없었고, 사실 지금도 저에 대한 실력에 대해서 뭐 그렇게 자신감이 있지는 않아요. 뭐 제가 대단한 개발자라고 생각하지도 않고. 하지만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. 한 3, 4년이 넘어가고 그 분야에 대해서 열심히 했으면 열심히 해왔구나, 그래서 인정은 해줘야 된다고 생각해요. 어느 분야든 간에 열심히 해왔고 성실히 했고 그 분야에 대해서 최선을 다했고 프로젝트를 마무리한 경험이 있다면 그 분은 개발자로서 어느 정도 존중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요. 그러면서 제가 참 면접을 볼 때 그 사람을 무시하거나 이런 행동을 하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죠. 그러면서 저도 이제 그런 행동을 안 하려고 많이 노력을 해요. 하여튼 제 얘기는 뭐냐면 저도 그런 걸 느낍니다. 무서워요. 내 실력이 다 이게 아닌데. 그러니까 저희 쪽 회사에 온 그 외주로 오신 분도 그런 걸 동일하게 느꼈겠죠. 그래도 나름 10년 경력에 이렇게 해서 왔는데 일이 진척이 안 되는 것 같고, 하지만 열심히 해도 잘 안 되는 것 같고, 그랬을 때 저 사람이 나를 봤을 때 뭐 이런 두려움들. 근데 저는 그거를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. 저는 뭘 보냐면 이 사람이 처음 문제를 만났었더라도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해 오던 습관, 끝까지 마무리해오고 책임을 져왔던 습관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번에도 해결해 줄 거야 라는 믿음으로 그 사람을 뽑는 거거든요. 그래서 경력자를 제가 뽑을 때도 그런 성향이 있는 사람이면 저는 무조건 오케이예요. 저는 사실 언어나 기술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봐요. 왜냐면 금방 배워요. 그런 태도를 갖고 열심히 한 사람은.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. 까놓고 얘기하면은 성화님이 아는 부분을 저도 모르는 영역이 있다라는 거예요. 신입으로 왔어도 저보다 잘하는 영역은 누구나 갖고 있어요. 그러면은 이 사람이 경력으로 인정받고 CTO로 올 수 있는 입장은 가장 이상적인 거는 기술적으로 정말 뛰어난 거죠. 그리고 난 다음에 아우를 수 있는 리더십, 이런 걸 갖출 수 있으면 좋지만 꼭 그 역할만 있는 건 아니라고 봐요. 저는 제 역할이 뭐라고 보냐면 제 일을 일단 열심히 하고 모르는 건 모른다고 얘기할 수 있는 용기, 이번에 못했지만, 그리고 내가 어떤 위치에 있다고 해서 거들먹거리지 않고 합리적으로 임무를 주고 제 그런 행동으로 인해서 권위적이 아니라 존경스러워서 따를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. 내가 뭐 위에 사람인데 어떤데 막 이런 권위로 누르는 게 아니라 그러지 않아도 권위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.
그래서 경력자 분들도 저는 이제 그런 시선으로 보는 거죠. 우리가 원하는 기술이 꼭 아니어도 저 사람은 저런 성품과 저런 커뮤니케이션 능력과 이렇게 일을 처리해왔던 능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 회사 와서도 잘할 거야 라고 믿고 그 사람이 원하는 연봉 이상을 항상 주려고 노력을 하는 거죠. 일단 그렇습니다. 좌절할 필요 없어요. 저도 이런 과정은 느끼고 저만 그런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그럴 거예요. 그걸 왜 제가 느끼냐면 개발자 커뮤니티에 보면 기술 하나 갖고 막 꼬투리 잡고 그러거든요. 그런 사람들은 뭐냐면 그렇게 살기 때문에 항상 무섭겠죠. 나도 뭐 모르는 거 들키면 어떨까? 그런 사람이 많은 것 같아요. 개발자 커뮤니티 봐도 그렇고. 그래서 사실 말을 안 할 뿐이지 우리 성환님처럼 힘들어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많을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. 그리고 그게 정상이라고 보고요.